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의 167쪽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조표 입력 연습하는 것을 상당히 여러 개 해봤죠. 다양한 증빙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전표 입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일반조표 입력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이것이 무엇이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그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전표 입력도 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이 명세서가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증빙이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건당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정규증명서류는 무엇을 정규증명서류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지출을 하고 나서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이제 사업자들에게만 발급을 해주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요 반드시 메인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조표 입력을 연습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림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아직까지는 그림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메인매출전표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증빙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3만원 초과 거래 시에는요 정규증명서류 요 4개 중에 하나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출 증명, 미수취 가산세,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증명서류 2에 여기 있는 거 요약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출증빙수취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만원 초과 거래 중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한다. 그래서 제외 대상 거래도 있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정규증명서류 아까 그 4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외도 있어요. 자,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정규증명서류는 4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4가지다. 자, 그 밑에 있는 수행과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4500번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구점에서 문구 같은 거 구입했으면요, 예,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분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이 소모품비, 비용 발생이죠. 대변은 현금이죠. 자산 감소.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이니까요. 네, 차변이 소모품비, 대변이 현금이다. 분계 기록 가능하시죠? 자,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일반 전표 4월 2일자에다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4월 2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출금 전표 구분해서 1번 하신 다음에 소모품비 800번대 고르겠습니다. 830번 소모품비. 자, 거래처에는 그 호서 문구라고 코드로 입력할 것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옆에다가 호서 문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교에서는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자하시죠. 사무용품 구입. 자, 금액은 6만원이군요. 6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밑에 분계 내용이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거래 금액이 6만원인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누르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있어요. 자, 클릭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1과 2는요, 여기가 1번 탭, 여기가 2라고 여기 보이죠? 예, 탭이 있습니다. 1번, 2번. 자, 2번에다 입력을 합니다. 자, 영수증을 보시고 거래 날짜 2023년 0402 입력하겠습니다. 2024 0402 2023이죠. 상호는 호서문구. 영수증의 성명은 이사람.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0. 사업자 번호 30133-16515. 거래금액 60 플러스. 자, 거래금액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구분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문구점에서 우리가 파일을 산 거는 부동산 구입도 아니고 주택 임대 용역도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전산 발매 통합관리에서 항공기 항행 용역도 아니고 간주 임대료도 아니고 네, 농어민과의 거래도 아니고 금융보험 용역도 아니고 사업의 양도도 아니고 공매 경매도 아니고 유료도로 통행료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산세 제외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엔터로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아까 소모품비 몇 번이었느냐 하면은 830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정 코드에다가 830 입력하시고 저교에는 파일 구입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자 번호가 틀렸나? 30133-165 165 165군요. 사업자 번호가 틀리고 나면 이렇게 빨갛고
16515 30133 16515 30133 아 301이구나.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요. 그 영수증 수치 명세서 여기 1번 있죠. 1번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총계에 그리고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그리고 총계 이런 곳에 이렇게 6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요. 요 단추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눌러 보십시오. 예. 눌러오면은 이게 뭐냐면 명세서 2에 작성된 내용을 명세서 1에다가 불러온다 하는 겁니다. 예. 반영이 됐으면 이걸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여기에만 혹시 명세서 수치 명세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에 2번에 입력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셔가지고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뉴는요. 닫을 때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닫을 때 지금 여기 기능 모음에도 저장 메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탭을 한번 닫아 볼까요? 여기 탭을 닫기를 누르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예 해주셔야 돼요. 예 해서 저장을 완료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을 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만 작성하시면 돼요. 내가 판단해서 작성하지는 않고 시험에서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타자만 정확히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권은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거래건당 3만원 초과 거래가 일단 해당이 된다. 네. 놓쳤어요? 네. 자, 169페이지 네, 5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조회하라.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1은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6만원이죠, 6만원.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회를 안 해봐도 전표를 금방 작성한 거 이런 거 뭐 질문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뭐 조회하지 말고 그냥 답을 쓸 수 있으면 바로 써버려도 됩니다. 자,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조회해봐야죠. 자, 어디로 가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탭에 가서 12번 이걸 물어본 거죠. 12번에 있는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이 얼마냐? 6만 원입니다. 6만 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로그램 창을 줄여도 요 끝이 다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 조절을 잘 해서 이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이든 무슨 화면이든 간에 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해놓고 우리가 이 입력을 하거나 조회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화면을 최대로 키우세요. 조회하는 문제 할 때는 최대로 키우셔가지고 조회하시고 또 답안 문제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왼쪽 거 볼 때는 좀 줄여서 보신다든가 하시고 조회를 해볼 때는요 최대로 키우셔가지고 조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 화면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관리
단원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 3장 자금관리. 자, 자금관리라는 단원에서도요, 일반전표 입력하는 것을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전표 입력 연습은 이제 자금관리가 끝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관리는 어떤 전표를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에서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자금과 관련된 거래요. 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어음 뭐 이런 것들, 자금 관련된 거래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현금 시제 관리, 그 다음에 예금 관리, 그리고 법인카드 관리, 그리고 어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제 관리라는 거 한번 보실래요? 173페이지입니다. 자, 현금의 시제 관리는 그 회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죠. 현금 시제 관리라는 것은 뭐냐? 현금의 그 실제 잔액과 장부의 잔액을 매일 맞추는 사람입니다. 현금 시제 관리. 자,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 현금 과부족 개념을 사용하고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잡손실 또는 차비익으로 대체한다. 이거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거예요. 네, 그거 여기에 다시 정리된 것에 불과합니다. 자, 현금 출납장, 이거 현금 시제 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조 장부입니다. 또 일개표, 월개표, 조금 전에 우리가 월개표 조회해봤죠. 여기에서도 현금의 장부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이나 이런 월개표나 일개표에 있는 잔액과 금고의 실제, 우리 회사의 실제 현금 잔액, 이것이 항상 일치해야죠. 장부는 장부대로, 현금은 또 다르고 이러면 맞는 게 아니죠. 네, 일개표를 한번 보자 하는 얘기인데요. 1월 11일 일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 책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장부, 전표 입력과 장부, 그 밑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일개표, 월개표 있잖아요. 일월개표.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일개표 탭을 눌러서 1월 11일부터 1월 11일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볼까요? 하나밖에 없네, 우리는. 복리후생비. 네, 여기도 복리후생비 하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책에서 설명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과 똑같은데 1월 11일 거래는 복리후생비 3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고 해석이 되며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에 3만원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네. 자, 가운데 개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비용.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1월 11일 날 복리후생비가 3만원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3만원 발생했는데 그것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금일소개 밑에 보시면 금일잔고와 전일잔고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전일잔고 오른쪽에 있는 요 1280만원이 전일잔고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1277만원이 금일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일에는 어저께죠. 1월 10일 현재죠.
1280만 원의 현금 잔액이 있었는데 요 3만 원 지출됐으므로 금일 잔고는 1277만 원이다. 이렇게 일개표에서 우리가 현금의 잔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죠. 1월부터 1월까지 월계표를 조회해봐라. 자, 월계표 탭을 누르셔가지고 1월부터 1월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월계표 눌러서 1월부터 1월. 그러면 1월 전체 거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과 아마 같을 거예요. 저는 똑같습니다. 자, 밑에 또 설명, 주의라는 곳이 설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며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에 220만 원은 현금의 입금을 의미한다. 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개념 과목 가운데 있죠? 외상매출금 대변이면 뭐예요?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자산의 대변에 기입했다는 건 감소한 거예요. 자, 22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입금됐으니까 현금은 증가했고요. 외상매출금은 감소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전월잔고 현금이 128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금월잔고 보면은 현금이 1494만 2천 원이 됐네요. 왜 그러냐면은 220만 원 입금되었고 또 현금 계정 차변 여기 보니까 5만 8천 원의 현금이 지출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현금의 지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출. 여기는 현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이 대변인데 왜 수입인가? 자산 감소인데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계정 과목으로서의 현금이 아니에요. 계정 과목은 가운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걸 중심으로. 자,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는데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부 보는 법을 일개표나 월개표 보는 방법을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일개표나 월개표를 조회해 가지고 뭔가 질문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패션의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시오.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3월 31일자 일개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일개표 열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일개표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3월 31일부터 3월 31일로 일개표 하루치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은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잔고는 볼 수 있죠. 여기 금일 잔고 1159만 50원이네요. 11590,050. 네, 맞네요. 11590,050. 우리 책에서는 현금 출납장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현금 출납장 봐도 됩니다만은 지금 일개표, 월개표가 열려 있어서 일개표에서 봤습니다. 네, 일개표에서도 볼 수 있다. 현금 출납장이 더 보기는 편해요. 다음 수행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네, 이건 월계표를 봐야 돼요. 자, 월계표 클릭하시고요. 2월을 입력하세요. 2월부터 2월까지.
네, 2월부터 2월까지 입력하시고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물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있죠. 그럼 여러분은 접대비가 답이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10만원. 네, 우리 교재에서도 접대비가 답이다 라고 찾았죠.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현금 시제 관리와 관련된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갈게요. 예금 관리. 자, 예금과 구분 관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당좌 예금은 당좌 한도 금액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정기 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고 기간 만료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예금이다. 네, 그러니까 예금 관련 개념 과목을 설명한 거예요. 보통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도 있고요. 당좌 예금이라는 개념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 이런 개념 과목들이 있죠. 예, 우리 그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 조회하라는 그 수행 문제가 나오면 평가 문제가 나오면 조회해 보면 여러분 금방 어떤 장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수행 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예금의 찾으신 금액이다라는 것은 보통 예금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예금의 찾으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보통 예금 대변에 기록된 거죠. 자, 밑에 설명을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자,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요.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 수행하시오. 여기 분계 한번 여러 번 써볼까요?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금액은 100만원이죠. 한 주당 만원씩 100주니까.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네. 보통예금 무슨 은행 가로로 넣으시고 100만원. 보통예금 이런 개념 과목은요.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분기를 쓰실 때도 개념 과목 쓰고 나서 괄호 열고 거래처 만약에 한국은행이다 그러면 한국은행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신한은행 여기 신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2번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러면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는 거기 통장 거래 날짜 4월 10일 날짜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를 4월 10일로 해주시고요. 4월 10일로 해주시고 3번 차변이죠. 107번 단기 매매증권 검색 단기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저교에다 좀 자세히 쓰면 돼요. 뭐라고 쓰냐면은 주식회사 진주 100주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식회사 진주 100주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쓰면 아주 자세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저교에 이렇게 썼으면 아 주식회사 진주 주식 한 주당 10,000원에 100주를 샀구나. 그리고 차변에다가 100만원 자산 증가되었죠?
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에다 넣어야 됩니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신한 9800이죠. 엔터.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로 9800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시고요. 엔터로 적용은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위에 거 복사되죠? 네, 100만원 대변에다 입력하고 엔터하면 됐습니다.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대변이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한 개가 나오죠. 자, 다음에 수행 3번을 보시면요. 4월 10일 현재의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시오. 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면은요, 우리 회사의 모든 통장의 잔액을 볼 수가 있어요. 4월 10일 날. 자, 그러면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자금 관련된 장부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금융자금관리 박스 안에 예적금 현황 두 번째 있는 메뉴인데요. 자, 예적금 현황 클릭을 하시고 날짜를 아까 4월 10일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월 10일을 딱 입력하면은 우리 회사의 통장은 두 개밖에 없네요. 국민은행의 당좌예금 통장 하나,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통장 하나. 그래서 4월 10일 어떻게 오늘이네. 예, 오늘이 4월 10일인데 네, 4월 10일 현재 우리 회사의 통장 잔고는 모두 6,841만 2,050원, 당좌예금에 3,895만원, 보통예금 통장에 2,946만 2,050원이다. 이렇게 예적금 현황이다 라는 이 메뉴는요, 우리 회사의 통장의 잔액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현황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거래처가 다 입력돼야죠. 우리 그래서 거래처 입력하는 그날 일반 거래처도 입력했지만 그 금융거래처 입력했잖아요. 금융거래처에 등록된 그 거래처만 이 예적금 현황에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예적금 현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단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통장 만들고 나서 바로 회계 프로그램에 거래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장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현금을 거기다 입금시켰잖아요. 그래야 전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통장을 하나 개설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있는 거래처 등록에 가서 금융거래처에다가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해야죠.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표를 입력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적금 현황에 원장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관리가 되고요. 잔액을 볼 수도 있고 원장을 볼 수가 있는데 원장은 통장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원장을 눌러서 날짜를 1월부터 4월 말일까지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계좌명에서는 그냥 모두 처음부터 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원장을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원장 탭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계좌명은 처음부터 끝.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있는 화살표요. 네, 화살표를 누르면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통장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2월 25일 날은 급여 지급하느라고 요만큼이 대변 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은 건강보험료 납부하느라고 요만큼이 빠져나갔고 3월 20일 날은 계약금 나가느라고 요만큼이 나갔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은 방금 입력한 거죠. 주식을 매입하느라고 100만원이 인출되었고 이런 거래 내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이 화살표 누르면 그 다음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인데 아직 당좌예금은 전기에서 2월 된
3,895만 원 요거 외에는 당기에 들어서 아직 한 건도 거래가 없었어요. 당좌 예금 거래는요, 수표를 발행해야 거래가 발생해요. 수표.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거래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장부가 전기 2월 요것만 있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수표를 발행했다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대변에 입력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풀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방금 입력한 전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법인카드 관련된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